시작해 볼까요? 2016학년도 A형 9번에서 1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제,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9번 문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쭉 읽으면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읽으면서 나와 있느냐 아니냐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마지막에 그 추가할 문장이 뭔지를 묻는 문제 이네요.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갔다. 예, 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요거잖아요. 1번 문제. 그죠? 조금 올려서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1번,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맞는 말이죠.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예, 새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게 2번 선지잖아요.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여기까지.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쵸?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거다 하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나뭇잎 3번 선지잖아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한 나무에서 돋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예,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을의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가을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4번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인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마저 읽을게요.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5번 선지가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5번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반성했구나. 맞는 말이죠. 9번의 답이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0번 갑니다. 10번.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봐야 되겠죠?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다. 끝에 문장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한답니다. 둘째 문단에 쓴 내용으로부터 라고 했어요. 둘째 문단이 이거잖아요. 둘째 문단. 이 무슨 얘기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양하고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내 삶의 자세 어떤 내용이 나오면 됩니까? 조화, 다양성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겠죠. 1번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간다. 빛깔 차이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럼 안 되죠. 다양성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2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자.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 다양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다양한 삶의 빛깔들, 다른 삶의 빛깔들을 인정하자. 예, 해서 요게 맞는 답이 되겠고요. 4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해서 여기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9번 10번 살펴봤고요. 11번 문제요.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문제 구성을 보면은요. 이렇게 A, B, C, D, E 그 겹받침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선지에 보면 각각의 항목들 이렇게 적용한 사례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맞는 거를 찾아라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요거를 좀 크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걸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요거는 이제 A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보면 A가 이 부분이죠.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조사나 어미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라 그랬어요.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 중에 여기 조사죠.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리을 비읍이니까 그 중에 요 뒤에 비읍만 뒤로 옮겨서 발음해서 8비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요 글자의 경우는 이제 A를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 마찬가지죠.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옷을 여기로 옮겨서 목슬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서가 붙어 있죠. 이 경우 시옷은 쌍시옷을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목슬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일단 비를 먼저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비를 보면 겹받침 요거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요렇게 발음한다라고 했거든요. 요 뭡니까? 요 다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기역, 시옷, 리을 기역이 한 편입니다. 요거는 기역으로 발음이 나고요. 요건 좀 표시를 해볼까요? 요거는 요걸로 발음이 나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걸로 발음이 나고 요거는 요걸로 발음이 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기역이니까 기역으로 발음이 나야 되는 거죠. 리을 기니까 흑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이제 C가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해서 C 기역 비읍은 요거 앞에서 요걸로 발음한다고 했는데 기역이잖아요. 이 문제의 경우는 기역이 미음 앞에서 그죠? 요걸로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역이 요거 앞에서 이응 흑만 이렇게 발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BC의 규정을 거쳐가면서 흑만 해서 결국은 요렇게 발음이 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그 예시는 요건데요. 일단 B가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B가 뭐였습니까? 겹받침 이거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요걸로 발음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갑의 경우는 비읍 시옷이잖아요. 그럼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읍 시옷을 비읍으로 해서 갑까지 라고 발음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를 적용합니다. D가 이거죠.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요것 했어요. 그러면 기역 비읍 뒤에 그 중에 그러니까 비읍이니까 비읍이죠. 그 뒤에 요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뒤에 그게 아니라 쌍기역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마지막 요거는 일단 B를 적용을 한답니다. 그럼 B를 봅시다. 겹받침 요거는 요렇게 발음한다고 했는데 리을 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기역이니까 기역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네요. 닭하고 이렇게 발음을 한 다음에 이 규정을 또 적용해야 되니까 기역 비읍은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 그렇죠. 기역이 히읗과 결합하는 거죠. 해당됩니다. 그 경우에는 두 음을 합쳐서 각각 이렇게 발음한다 하니까 기역이 히읗과 결합했으니 키읔으로 발음을 하게 돼서 다카고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단어는 요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요렇게 발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올바른 그 발음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 선지 중에 요것과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것은 5번 선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